한국 돌아온 거 후회해요. 진심으로. 67세에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제가 귀국 6개월 만에 내뱉은 말입니다. 해외에서 모은 퇴직금 3억,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 이 정도면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첫 달 지출 내역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월 47만 원. 병원비는 따로고요.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에 월 60만 원. 물가는 제가 떠났던 30년 전에 3배가 넘더군요. 이게 내가 그리던 한국이 맞나?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3개월 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거든요. 그 반전이 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귀국 첫 주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해외에서는 검진 한 번에 200만 원씩 했으니까 한국은 천국이겠지 싶었죠. 결과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 검진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정밀 검사들, MRI, PT, CT, 암 표지자 검사 이런 건 다 비급여더라고요. 한 번에 380만 원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비 저렴하다며? 더 황당한 건 건강보험료였어요.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서 가입 이력이 없으니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습니다.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월 47만 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 50만 원, 고혈압 약당뇨약 처방에 월 15만 원, 정기검진에 분기당 100만 원. 1년이면 의료비만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절망한 건 3개월 차에 발견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어머, 진짜 돌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밥 먹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정말 한 번이었어요. 두 번째 연락은 제가 먼저 해야 했고, 세 번째는 답장이 없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3개월 동안 눈인사 한 번 나눈 적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복도에서 쓰레기 봉투 들고 나오다 마주쳐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 한국은 이러지 않았는데, 친척들은 명절에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교회 가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60대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이 터진 게, 이게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은행 가서 통장 만들려는데 직원이 이러더군요. 어르신, 앱 깔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점 방문은 예약제예요. 예약을 어디서 해요? 앱에서 하세요. 앱을 깔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은행 앱이 필요하고, 무한 루프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카카오 택시, 배달시키려면 배민, 병원 예약은 닥터콜, 정부 지원금 신청은 폭지로. 모든 게 앱이에요.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앱이 더 빠른데요? 저는 그렇게 2주 동안 스마트폰과 씨름했습니다. 손가락은 굵고 화면은 작고 글씨는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봤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무료 강좌. 설마 했는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만났어요. 아니, 세 번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의 어르신들이 20명쯤 앉아 계셨어요.
저도 앱 설치가 안 돼서요. 은행에서 쫓겨났어요.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군요. 그런데 강사님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한 달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손주들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정말일까요? 반신반의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주 스마트폰 기본 설정, 둘째 주 앱 설치와 본인 인증, 셋째 주 금융 앱과 정부24 사용법, 넷째 주 커뮤니티와 소통.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저는 혼자서 병원 예약하고 택시 부르고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매일 안부 묻고 맛집 정보 공유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3개월 만에 저는 20명의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뭔가 해볼까요? 그 말이 제 인생의 3번째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시니어 라이프 클럽. 처음엔 그냥 취미 모임이었어요. 한 분은 서예를, 한 분은 사진을, 한 분은 요리를 잘하셨죠. 저는 해외 생활 경험을 살려 영어와 여행 정보를 나눴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67세 할머니가 유튜브라니 처음엔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에서 배운 용기로 우리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60대 이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첫 영상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둘째 영상 저렴하게 즐기는 서울 문화생활, 셋째 영상 건강보험 200% 활용하는 법. 조회수는 처음엔 100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구독자 3만 명, 월평균 광고 수익 150만 원이 생겼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게 생겼어요. 댓글로 매일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전국에서 저희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저는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 돌아온 거 후회하냐고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귀국 초기 6개월은 지옥이었어요. 의료비, 외로움, 디지털 격차. 모든 게 두려웠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리였습니다. 67세에 유튜브 시작하고 68세에 온라인 커뮤니티 만들고 이제는 전국 강연까지 다닙니다. 연금 200만 원에 유튜브 수익 150만 원, 강연료 100만 원. 한 달 수입이 450만 원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냐고요? 준비 없이 오면 지옥이고 준비하고 적응하면 천국입니다. 은퇴 후 한국 생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디지털 배우세요. 커뮤니티 찾으세요. 새로운 도전하세요. 67세 할머니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돌아온 거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일찍 도전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도 반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